그제였죠. 경남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가해 남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쏟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은 실제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정폭력처벌법은 21년 전에 특례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처벌보다는 원만한 가정 유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성실하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기소, 즉 재판정에 서는 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범이 기소되는 비율은 전체 폭력 사건 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우리나라의 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올 초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해 부인에게 흉기를 던지며 협박을 시작한 건 혼인신고 보름 만이었습니다. 집안일에 생활비 갈등,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문제까지 1년 반 동안 반복된 가정폭력에 남편 43살 A씨는 특수상해 등 5가지 혐의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결과는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부인과 합의한 점이 참작됐습니다. 집과 차량 안, 길거리도 아랑곳 없이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해쳤다며 학교에선 징계도 받았지만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상담 교육을 받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피해자인 부인이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해자와 부부 관계인 피해자가 진정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처벌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어지는 폭행도 있는 거고 또 경제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관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약적인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자 가정폭력 사건은 강제로 기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 폭력 사건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폭력성이 지나친 남성이라거나 또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여성 이런 개인적인 일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정을 해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 한 해 27만여 건. 엄연한 강력 범죄를 집안 싸움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또 법이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